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입니다.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단순히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년 부부들이 흔히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주제, 바로 여성의 가슴 건강과 올바른 스킨십에 대해 의학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제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십니다. 아내와의 잠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이 여쭤보면 상당수의 남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여성의 가슴은 시각적으로 매우 자극적인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급하게 만지거나 곧바로 자극을 주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전혀 다른 반응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가슴은 단순히 지방과 유선 조직으로만 이루어진 덩어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곳은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수많은 신경말단이 매우 복잡하고 섬세하게 분포되어 있는 고도의 감각 기관이자 감정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남성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전이 과정에서 가슴을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강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입니다. 보통 1분도 차이되지 않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나 손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두르기만 한다면 아내는 쾌감은커녕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의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임상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가슴은 배려와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옥시토신과 같은 사랑의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열쇠가 됩니다. 제대로 된 교감과 터치가 이루어진다면 여성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이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심지어 강렬한 절정감에 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기술이 아닌 아내의 몸을 이해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는 9가지의 의학적 접근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천 쌍의 부부들을 상담하며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검증된 내용들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동의를 구하고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무슨 동의가 필요하냐고 하시겠죠.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성적 흥분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확보되었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된 상태에서는 감각이 닫힙니다. 아내의 가슴을 어떻게 만져주는 것을 좋아하는지 남편분이 스스로 추측해서 행동하지 마세요.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의학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더 부드러운 것을 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묵직한 압력을 원하는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오늘은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부위가 있는지 말이죠.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교감 신경의 긴장을 낮추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이완시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남편이 내 몸을 너무 모른다고 하소연합니다. 반면 남편분들은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 하십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유일한 처방전은 대화입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신호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 신호는 지금 아주 좋으니 계속해달라는 뜻으로 정하고 노란색 신호는 조금 천천히 부드럽게 해달라는 뜻, 빨간색 신호는 멈추거나 바꿔달라는 뜻으로 정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말로 하기 쑥스러운 상황에서도 서로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둘만이 아는 비밀 언어와도 같습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대, 60대 여성들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감각이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날그날의 컨디션을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깃털처럼 가벼운 터치에 반응하고
어떤 분은 확실하고 강한 자극을 선호합니다. 정해진 정답은 오직 아내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넓게 시작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고 실패를 겪습니다. 마음이 급한 나머지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유두, 즉 젖꼭지 부분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직접적인 자극은 준비되지 않은 신경계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신경은 갑작스러운 자극을 쾌감이 아닌 통증이나 위협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 옳습니다.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가슴의 가장 바깥쪽 라인부터 부드럽게 감싸듯 넓게 쓰다듬어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닦아내듯 말입니다. 쇄골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하여 갈비뼈 옆 라인, 그리고 가슴 조직이 몸통과 만나는 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세요. 이 과정은 최소한 몇 분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때 입술로 쇄골이나 목선, 턱 라인에 가벼운 입맞춤을 더해주는 것도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전신을 이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뜸을 들여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자동차 시동을 걸자마자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립 상태에서 흥분 상태로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남성분들은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불과 몇 초 만에 반응이 올 수 있지만 여성의 몸이 경계심을 풀고 자극을 쾌락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예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변부를 자극하면 혈류량이 서서히 증가하고 감각이 깨어납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터치가 간지럽지 않고 짜릿한 전기 신호처럼 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전문적인 팁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이 줄어들고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입니다. 거친 손길은 얇은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이 강하지 않고 성분이 순한 인체에 무해한 윤활제나 오일을 한 방울 정도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수용성 제품이면 좋습니다. 매끄러운 오일이 손바닥과 피부 사이에 마찰을 줄여주어 훨씬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아내에게는 자신을 아껴준다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가슴을 잡을 때는 의도를 가지고 마치 요람을 바치듯이 안아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꼬집거나 쥐어짜서는 안 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끝에 힘을 주어 찌르거나 과도하게 움켜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유선 조직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슴은 지방 조직과 섬세한 유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강한 압력보다는 넓은 면적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벌려 손 전체로 가슴의 무게를 아래에서 위로 받쳐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부드럽게 압력을 주었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러한 리듬감 있는 자극은 안정감과 동시에 기대감을 증폭시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런 방식의 터치는 나는 당신을 보호하고 아끼고 있다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뇌에 전달합니다. 그러면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방어 기제를 해제합니다. 이때 아내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호흡이 조금씩 가빠지거나 나지막한 소리를 내거나 몸을 남편 쪽으로 더 밀착해 온다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초록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서두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지지와 포옹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점은 여성의 몸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치거나 무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의 호흡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근육의 긴장도를 손끝으로 느끼면서 지금 나의 터치가 편안한지 불편한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유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두, 즉 젖꼭지 주변의 둥글고 어두운 부분을 의학 용어로 유륜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두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사실 유륜에는 유두만큼이나 때로는 유두보다 더 많은 미세한 신경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을 공략하는 것이 고수의 비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유륜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원을 그리거나 나선형을 그리며
중심부로 아주 천천히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해 보십시오. 마치 중심을 향해 다가갈 듯 말 듯 애를 태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받쳐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지구 중력이나 손의 움직임에 의해 피부가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인 지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섬세한 유륜 자극은 가슴 전체로 퍼져나가는 미세한 진동과 같은 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 느낌은 척수를 타고 뇌로 전달되어 전신을 짜릿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시간을 넉넉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번째 단계는 조광기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에 불을 켤 때 스위치를 탁 하고 올리면 갑자기 환해져서 눈이 부시지요. 하지만 조광기는 빛을 서서히 밝게 조절합니다. 여성의 가슴, 특히 유두를 다룰 때는 전등 스위치가 아니라 이 조광기처럼 다루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비틀거나 당기면 통증만 남고 감각은 순식간에 달아납니다. 처음에는 깃털이 스치듯 아주 가볍게 시작하세요. 손가락 지문이 닿을 듯 말 듯한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됩니다. 오히려 살짝 닿는 느낌이 더 큰 흥분을 유발합니다. 아내의 반응이 고조되는 것을 느끼면 그때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유두를 아주 부드럽게 굴리거나 지그시 눌렀다가 놓는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날카롭게 잡아당기거나 손톱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고통이 아닌 쾌락이며 일시적인 자극이 아닌 지속적인 교감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윤활제가 이때도 큰 역할을 합니다. 유두와 유륜의 피부는 점막에 가까울 정도로 얇아서 마른 손으로 계속 만지면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남성분들이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너무 약하게 하면 아무 느낌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약한 자극에서 시작해야 강한 자극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강도 10의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의 신경은 그 자극에 적응해버려서 그보다 약한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1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10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내가 조금 더 강한 것을 원한다고 말하면 그때 조금씩 강도를 높이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강하게 시작해버리면 다시 부드러운 느낌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조급함을 내려놓은 채 단계별로 감각을 쌓아 올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천천히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6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의 감각을 충분히 익히셨다면 그 다음은 입술과 혀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구강을 통한 자극은 매우 강렬하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가 입을 대자마자 강하게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혀와 입술은 제2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접촉 이전에 온기를 먼저 전하세요. 입술이 피부에 닿기 전에 따뜻한 입김을 가슴 전체에 불어넣어 보세요. 처음보다 약간 높은 수분한 공기가 피부에 닿으면 솜털이 설 정도로 미세한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는 바로 유두를 공략하지 마시고 혀끝을 넓게 펴서 유륜 주변을 부드럽게 핥아주십시오. 마치 아이스크림을 녹여 먹듯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접근해야 합니다. 빨아들이는 압력, 즉 흡입력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진공청소기처럼 강하게 빨아들이거나 이빨을 세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쾌감이 아니라 고통을 주고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아내분이 특별히 강한 자극을 요청하지 않는 한 아기에게 입 맞추듯 부드러운 압력을 유지하세요. 입술 안쪽의 젖은 살결이 유두를 감싸는 느낌만으로도 충분히 강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제가 남성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팔뚝 안쪽, 살이 가장 연한 부위에 입을 대고 연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혀로 핥아보고 살짝 빨아도 보세요. 만약 팔뚝에 자국이 남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가슴에는 너무 과한 자극이라는 증거입니다. 가슴 피부는 팔뚝 안쪽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적절한 강도를 스스로 체득하셔야 합니다. 한국 부부들은 침실에서의 대화가 적은 편인데 이런 구체적인 연습과 노력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위해 이렇게까지 배려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내에게는 큰 사랑과 신뢰로 다가올 것입니다. 7번째 단계는 말과 호흡을 통해
터치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을 넘어 청각과 호흡을 동기화하면 친밀감은 배가 됩니다. 여성의 뇌는 청각적인 자극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손으로 애무를 하는 동안 침묵만 지키지 마시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진심을 전해보세요.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 피부가 정말 부드러워. 지금 느낌이 어때? 더 부드럽게 해줄까? 당신 반응을 보니까 내가 더 흥분되네. 이런 짧고 솔직한 말들이 촉각 자극과 결합됩니다. 그러면 뇌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히 몸을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의 시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때 분비되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신체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맞추는 것이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아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같이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같이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를 호흡 동조라고 합니다. 두 사람의 호흡 리듬이 일치하게 되면 자율신경계가 안정되면서 긴장이 완전히 풀립니다. 긴장이 풀려야 혈관이 확장되고 성감대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감각이 예민해집니다. 여러분이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면 그 편안함이 아내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이것은 아내의 신경계에 지금은 안전하니 느껴도 좋아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8번째 단계는 가슴 애무를 결정적인 자극과 짝을 짓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적인 자극이란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음액 자극을 의미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의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직 가슴 자극만으로 오르가슴, 즉 절정에 도달하는 여성은 전체 여성의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여성들은 음액에 대한 직접적이고 일관된 자극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절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애무는 훌륭한 전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 애무와 음액 자극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는 폭발적입니다. 뇌는 상체와 하체에서 동시에 오는 쾌락 신호를 통합하며 평소보다 훨씬 강렬한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한 손이나 입으로는 아내의 가슴을 정성껏 애무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아래쪽을 부드럽게 자극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변수 통제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가슴을 만지는 리듬은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아래쪽 자극의 강도만 살짝 바꾼다거나 반대로 아래쪽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슴 애무의 방식만 바꾸는 시기여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의 뇌가 혼란스럽지 않고 감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진동 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번째 단계는 온도와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단계는 앞선 단계들이 익숙해지고 아내분의 열정적인 동의가 있을 때만 시도해야 하는 조금 더 모험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피부의 감각 수용체는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손을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만지거나 반대로 따뜻하게 비벼서 열을 낸 뒤 만지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색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따뜻한 가슴 피부에 닿을 때 혹은 따뜻한 손바닥이 차가워진 유두를 감쌀 때 그 대비 효과로 인해 신경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감각이 더욱 예민하게 깨어납니다. 만약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인체에 무해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강도는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며 사용 시간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중에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해하거나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무뎌진다고 하면 즉시 중단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쾌락은 없습니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혹은 유방 관련 질환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자극적인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항상 의학적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까지 9가지 단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쯤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가지는 현실적인 고민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원장님, 다 좋은데 제 아내는 가슴 만지는 걸 질색합니다. 손만 대면 뿌리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영상을 보신다는 한 구독자분도 비슷한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셨더군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만약 아내가 거부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거절 또한 완벽하게 괜찮은 대답이며 존중받아야 할 아내분의 권리입니다.
모든 여성이 가슴 자극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감대가 다르듯이 어떤 여성분들은 가슴이 성적으로 둔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예민해서 터치 자체가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나 수유 기간 동안의 피로감 때문에 가슴에 대한 접촉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심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남편에 대한 거부나 사랑이 식은 것으로 오해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신체적인 특성이나 취향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때 억지로 시도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서 동의와 호기심을 그토록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내가 싫어라고 말하거나 몸을 웅크린다면 그것은 자율신경계가 지금은 아니야 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가슴 애무를 포기하고 아내가 편안해하는 다른 부위를 찾으세요.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거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감을 쌓는 길은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는 두 사람의 행복한 연결이지 반드시 가슴 애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회도로를 찾는 유연함이 중년의 지혜입니다. 혹시 아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남들이 다 좋다는데 당신은 왜 그래? 라고 다그치거나 비교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대신 당신이 불편해하는 줄 몰랐어. 그럼 어디를 만져주면 기분이 좋아질까? 라고 물어보세요. 자신의 거절 의사를 존중해주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오히려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안정감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는 아내의 마음과 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태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음제이자 치료제입니다. 또 다른 질문 중 하나는 왜 항상 남자가 여자에게 맞춰줘야 하느냐? 남자도 가슴 자극을 받으면 좋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남성에게도 유두는 존재하며 신경 분포상 성적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부위입니다. 남성의 성감대 개발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여성 파트너, 즉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하는 남편분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남녀의 신체 구조와 반응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의 여성은 신체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남편의 세심한 배려가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 9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밤 당장 혹은 이번 주말에 실천해 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행동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흐름을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대화의 문을 여십시오. 무작정 손부터 내밀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당신을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줄까? 이 한마디가 닫혀있던 아내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서두르지 말고 넓게 시작하십시오. 곧바로 목적지로 직행하지 마시고 주변 풍경을 즐기듯 가슴 주변과 목, 어깨를 넓게 어루만지며 아내의 몸이 깨어날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세 번째, 의도를 가지고 배려하며 만지십시오. 단순히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손길이 아니라 당신을 소중하게 아끼고 있다는 마음을 담아 손 전체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 주십시오. 네 번째, 오감을 모두 활용하십시오. 손끝의 감각뿐만 아니라 따뜻한 입김,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의 숨소리까지 이 모든 감각을 겹겹이 쌓아 올리십시오. 다섯 번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함께 가십시오. 가슴 애무를 단독으로 끝내지 마시고 아내가 가장 잘 느끼는 다른 자극과 조화롭게 짝을 지어 더 큰 쾌감의 파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마지막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기술적인 내용들보다 부부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바로 후희, 즉 사랑이 끝난 직후의 시간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사정이 끝나고 나면 급격한 피로감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등을 돌리고 눕거나 곧바로 잠이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사정 후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성욕이 떨어지고 수면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여성은 절정에 도달한 후에도 흥분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감정적인 여운이 길게 남는 곡선을 그립니다. 이때 남편이 등을 돌리고 자버리면 여성은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낍니다. 결국 자기 볼일만 보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앞서 공들였던 모든 애무와 정서적인 교감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끝나고 나서 절대 바로 돌아눕지 마십시오. 잠이 쏟아지더라도 딱 5분만 버티십시오.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함께 호흡을 고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시간을 해소기 혹은 안정기라고 부릅니다. 많은 여성 환자분들이 상담할 때 말씀하십니다. 격정적인 행위 자체보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남편 품에 안겨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조용히 서로의 천을 느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이때 나누는 짧은 대화나 포옹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여 두 사람의 유대감을 단단하게 굳히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이 마무리가 좋아야 다음번의 사랑도 기대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혹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학교 시험 공부가 아닙니다. 순서를 틀려도 좋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테크닉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그 마음과 태도입니다. 현재에 머무르며 주의를 기울이세요. 아내의 표정을 살피고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 손끝에 닿는 피부의 반응을 느끼며 아내의 몸이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날은 아내가 아주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날의 기분을 존중해주면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제가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를 오가며 25년 넘게 의사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이는 친밀감의 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20, 30대의 젊은 시절에는 체력은 좋았을지 몰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몰라 실수하고 상처 주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우리에게는 젊은 친구들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깊은 연륜과 성숙함, 그리고 인내심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녀들도 다 키워놓고 은퇴를 했거나 앞둔 지금이야말로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제2의 신혼을 맞이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혹은 해외 어디에 계시든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파트너, 더 사랑받는 남편이 되실 자격과 능력이 충분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도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다시금 설레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필요할 것 같은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런 방법이 좋더라, 혹은 이런 점이 궁금하다 하시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 틈틈이 시간을 내어 댓글을 확인하고 의학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은 가능한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커뮤니티니까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이 곧 행복의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부부 관계도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평소 꾸준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지영 의사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친밀감, 자신감,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연결의 시간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밤 사랑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손길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작이 기적을 만듭니다. 늘 건강하시고 서로에게 친절하십시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